자, 그러면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77쪽입니다. 1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맞죠? 그래서 광합성은 밤보다 낮에 밤보다가 아니라 밤에는 아예 할 수가 없죠. 빛이 없기 때문에. 2번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물론 빛이 있을 때 이거는 햇빛뿐만 아니라 다른 빛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광합성 결과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이산화탄소와 물만 있으면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산화탄소와 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빛 에너지가 있어야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산화탄소와 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야 된다. 빛 에너지도 있어야 한다. 자, 2번 숨을 불어넣어 초록색에서 노란색이 된 BTB 용액을 3개의 시험관에 꼭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일정 시간 두었다가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단 시험관 B와 C에는 검정말을 넣고 시험관 C는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빛을 차단하였습니다. 시험관 A, C의 색깔 변화와 그 까닭을 옳게 짝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자체를 일단 분석을 해봅시다. 초록색 BTB 용액이어서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었대. 숨을 불어넣는다는 건 이산화탄소를 불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서 이게 이산화탄소가 BTB 용액에 녹아들어서 얘가 이제 산성 상태가 된 겁니다. 즉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산성 상태가 된 겁니다. 노란색이 됐다는 건. 그걸 이제 햇빛에 비추면 A에서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장치도 안 돼 있잖아요. 자, B에서는 어떻게 될까? B에서는 검정말이 들어있고 햇빛을 받아. 그리고 우리가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요. 즉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고 빛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검정말은 뭘 할 거다? 광합성을 할 겁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서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해서 그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그걸 쓸 거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비용액 안에서는 점점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드니까 색깔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놨는데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놓으면 햇빛을 못 받으니까 광합성을 해요? 못해요? 검정말이 들어있어도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C에서도 역시나 색깔은 뭘로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그대로 노란색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색깔 변화는 B만 파란색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A 초록색 아니죠. 왜냐면 색깔 변화 없습니다. 검정말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B는 노란색 아니고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합성이 일어나서 산소가 많아지면은 이 BTB 용액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염기성 상태가 되면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B 파란색이 된다. 맞죠? 광합성이 일어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였다. 그쵸? 검정말이 그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산소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답은 3번. C. 초록색이다? 아니죠. 노란색이에요. 왜? 광합성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다. 감싸놨잖아. 햇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란색으로 남아있을 거다. 그 다음에 C는 파란색 아니고 노란색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하여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지 않았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긴 한데 색깔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2가지, 바로 빛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빛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우리가 광합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2가지가 그 물과 합쳐지면 이제 그 광합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BTB 용액은 이미 원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를 둔 게 바로 그거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검정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리고 햇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볼까요?
자, 그림 가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 검정말 잎을 현민광으로 관찰한 것이고, 나는 가의 검정말 잎을 에탄올에 넣어 물 중탕을 한 후 관찰한 것이며, 다는 나의 검정말 잎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관찰한 겁니다. 자, 두 가지 실험 조건이 나왔는데, 첫 번째, 에탄올에 넣어 물 중탕을 한다고 했었어. 이걸 하는 이유는 왼쪽에 나와 있죠? 엽록소가 녹아 나와서 엽록체의 색깔이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물 중탕을 에탄올에 넣고서 물 중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관찰한 건 여기서 이제 청람색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녹말이 생성되었을 때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녹말이 생성되었다, 그걸 보기 위한 거고요. 자, 그럼 미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가에서 관찰되는 초록색 알갱이는 엽록체이다. 맞아요. 나에서 엽록체는 색깔이 없다. 왜? 이거 했잖아. 에탄올에 넣어 물 중탕을 해가지고 엽록소를 다 뽑아냈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없게 나오는 거지. 다에서 엽록체는 청람색을 띈다. 네, 다에서는 청명색을 띄어요. 왜? 광합성 결과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녹말이 발생했기 때문에. 4번, 검정말 잎을 에탄올에 넣어 물 중탕을 하는 까닭은 엽록체를 탈색시키기 위해서이다. 맞죠? 네. 5번,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포도당이 아니라 녹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녹말이 생성이 되면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아니라 녹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다. 녹말로 바꿔 놓으시고요. 5번, 위 실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모두 고르면. 광합성에는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뭐 실험에 할 때도 얘기가 안 나오죠.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위 실험 결과라고 했어.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다. 이산화탄소 관련 건 여길 봐야죠. 이 실험을 봤어야죠.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진다. 맞죠?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에서 청람색으로 반응을 한 거죠.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한다? 그것도 위 실험을 통해서 알 수는 없죠.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을 하는 건 이 밑에 나오는 문제, 이거 가지고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 가지고서. 5번,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더니 검정말에서 기체가 발생을 했대. 이 기체를 모은 고무관의 끝에 향해 불꽃을 가져갔더니 향해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왜? 산소와 접촉을 했기 때문이죠. 이 기체의 이름을 쓰시오. 산소죠, 산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양분과 뭘 만들어내게 된다? 산소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얘가 광합성을 하고 산소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꺼져가는 이제 향을 갖다 대면 여기서 다시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 불 붙일 때 불 잘 붙으라고 이렇게 후후 불어 넣잖아요. 그죠? 아니면 부채질 하거나.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잘 붙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물질을 바르게 짝 지은 건데, 자, 봅시다. 자, 광합성을 할 때는 물과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햇빛과 접촉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햇빛과 만나게 되면 바로 포도당, 즉 포도당과 산소, 즉 그게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녹말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은 녹말이고 디귿은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제 7번에 4번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 녹말, 산소.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포도당이 녹말의 형태로 잎에 저장이 되는 거야. 이거 잘 구분해야 돼. 8번,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은 체관을 통해 운반된다? 체관이 아니고 물관입니다.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체관은 뭐냐면 양분이 이동하는 거 아니 체관이에요. 양분. 근데 물관은 당연히 물이 이동을 하겠죠. 답은 1번이죠. 광합성에는 비에너지가 필요하다. 맞죠? 기억은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맞아요.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배출이 되어집니다. 포도당은 니은의 형태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되어집니다. 니은은 녹말입니다. 맞고요. 위 과정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야. 엽록체가 있어야지만 광합성이 일어나요. 답은 1번. 자, 9번.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 광합성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 하기 전에 앞에 내용을 좀 먼저 볼까요? 앞에 뭘 볼 거냐면 여기 이 그래프를 먼저 봅시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첫 번째, 빛의 세기. 빛의 세기가 셀수록 어떻게 한다? 증가하지만 빛이 일정 세기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수준까지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일정 온도부터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가 광합성량이 증가를 하는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오히려 광합성량이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는 게 여기 있죠? 세포에서 생명을 하던 물질은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온도가 너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본 문제 와주셔서요. 보시면 이제 이거죠. 광합성량. 일정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긴 하지만 일정 온도 이상에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의 농도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그 광합성량이 증가하긴 하지만 일정 온도 이상부터는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게 40도씨 정도가 되죠.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이 됩니다. 자, 10번. 이거는 그거죠. 이제 빛의 세기가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느냐, 요 전구 1개, 2개, 3개 켰을 때 광합성량이 어떨 때 가장 센냐, 어떨 때 가장 강하냐, 바로 전구가 3개 다 켜졌을 때, 그때 광합성량이 가장 많다. 광합성량이 많다는 건 산소가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떠오르는 그 시금치 잎조각이 많이 더 빠른 시간 안에 떠오르게 된다. 그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전등이 켜진 개수가 1개, 2개, 3개일 때 점점 켜진 개수가 많아질수록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건 산소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산소 때문에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거야. 부력 때문에. 산소가 많아지면 부력 때문에 떠오르는데 점점점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시금치 잎 조각의 크기는 모두 같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실험 조건을 똑같이 맞춰야죠. 그지? 2번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3번 전등이 켜진 개수가 많을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가 아니고 강해진다지. 전등이 켜진 개수가 많은데 어떻게 빛의 세기가 약해집니까? 강해지지.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맞아요.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이거를 물에 섞게 되면은 이게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다 섞게 되면은 그 용액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근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5번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제가 설명했죠. 답은 3번이 틀렸다. 11번 위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빛의 세기는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산소의 발생량이 많다. 당연하죠. 광합성량이 증가하니까요.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광합성량이 많은 게 아니고 짧을수록 광합성량이 많은 것이다. 시금치 잎 조각이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건 그 안에서 비커 안에서 발생한 산소의 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산소의 양이 많아서 이게 위로 떠오른 거거든. 산소의 양이 많다라는 건 광합성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광합성량이 많을 때는 전구 하나가 아니라 전구 3개가 다 켜져 있을 때 광합성량이 많았던 거다. 광합성량이 많으니까 산소의 양이 많다. 산소의 양이 많다라는 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 짧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라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볼게요. 자, 12번에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이제부터는 증산작용에 관한 거죠. 증산작용. 즉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끌어올린 물이죠. 물을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게 증산작용입니다. 자, 가 같은 경우가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증산작용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비닐봉지로 싸놨기 때문에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는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잎이 없잖아.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 자체가 발생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다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거는
왜냐하면 식용유를 떨어뜨려야 자연 증발되어지는 물의 양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식용유를 안 떨어뜨리면 물이 자연 증발이 돼버리거든. 자연 증발이 되면 이게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증발해서 나간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 우리는 지금 잎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수증기, 즉 증산작용을 실험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외부 요인, 다른 이제 자연 증발이 되는 물의 양은 막아놔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식용유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자연 증발되는 물을 막은 거예요. 오로지 잎을 통해서만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일정 시간 후 둥근 실린더 가다에서 수면의 높이를 옳게 비교한 거. 수면의 높이는 다가 가장 높을 거예요. 변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증산작용이 거의 아예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발생하긴 하지만 일정량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비닐봉지에 갇혀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가가 이제 물의 양이 가장 조금밖에 안 남아 있겠죠. 왜냐면 얘는 증산작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던 물이 점점점 빨아들여서 잎으로 보내서 다 밖으로 내보냈을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가, 증산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나, 증산작용이 일어나지만 비닐봉지로 밀봉해놨기 때문에, 가둬놨기 때문에 가보다는 적게 발생을 합니다. 다, 줄기만 있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13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나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맺힌다. 당연하죠. 증산작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갇혀서 물방울이 생기게 됩니다. 증산작용은 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죠? 나를 통해 증산작용으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봉지 안에 뭐가 맺힌 거야? 물방울이 맺힌 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죠. 가와 다를 비교하면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죠? 왜? 가는 잎이 있고 다는 잎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식용유는 눈금 실린더의 물의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떨어뜨린다가 아니고, 제가 써놨죠. 아까도 설명했죠. 눈금 실린더의 물이 뭐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연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자 하는 목표는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을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를 보자는 거지, 자연적으로 그 증발이 발생하는 거, 그거는 차단을 해야 돼. 오로지 잎을 통해서만 물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14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잎의 기공을 통해 일어난다. 맞고요. 밤보다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죠? 왜? 낮 동안에 빛 에너지가 있어서 얘는 뭘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증산작용은 밤보다는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통 잎의 뒷면보다 앞면? 아니죠. 여러분들 앞에 기본 내용에서 보셨잖아요. 증산작용할 때. 여기 있죠. 증산작용은 이제 여기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기공은 잎의 앞면보다는 어디에 있다? 뒷면의 기공이 더 많아. 증산작용이 잎의 뒷면에서 더 활발히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문제 풀 때 써먹을 거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공변세포에 의해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변세포 이거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이게 기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변세포 안에는 엽록체가 있다.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 발생합니다. 이 안에서. 답은 3번. 식물체 내에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 빠져나가는 현상, 증산작용. 맞죠? 답은 3번. 15번. 증산작용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식물체의 호흡을 조절한다. 호흡이요? 호흡이랑 증산작용은 상관이 없어요. 자, 증산작용이 미치는 영향, 증산작용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하는 이유가 어디 나왔었냐면,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증산작용에 의해 물을 뿌리로부터 끌어들이고 식물의 체온 조절을 하고 식물체의 수분량 조절하고 양분을 농축시키는 이러한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요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자, 식물체 내 호흡을 조절한다는 얘기 없었죠. 식물체 내 수분량 조절한다? 맞죠?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 그거를 조절하는 게 바로 증산작용이야.
식물체의 체온이 상승하는 걸 방지한다. 그쵸? 방금 전에 보셨었죠? 식물체의 체온 조절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진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도 맞고요. 5번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상승하게 한다. 물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오케이. 다 맞는 얘기고 1번이 틀렸네요. 호흡 조절을 하는 건 증산작용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16, 17번.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A하고 B가 뭔지 표시부터 합시다. A가 표피세포, 그리고 B는 공변세포입니다.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색깔이 투명하고요.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초록색을 띱니다. 엽록체 맞죠? 잠깐만요. 네,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시면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 A는 공변세포이다. 방금 A 표피세포라고 했잖아. 그래서 A는 공변세포가 아니고 표피세포다. 자, A가 두 개가 모여 기공을 이루고 있다. 두 개가 모여서 기공을 이루는 건 표피가 아니라 공변세포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맞아요. B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기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었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가 기공이야. 여기가 이 두 개가 이게 공변세포고. B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 맞죠? 공변세포는 엽록체 있다고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B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디글리에. 17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는 기공이 열려있는 상태이다. 맞죠? 기공 열려있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은 가 상태에 일어난다. 맞죠? 기공이 열려있을 때 증산작용, 즉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가 상태일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일어난다. 맞죠? 기공이 열려 있어야 산소가 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는 주로 밤에 관찰되는 기공의 상태에 있다. 밤에는 그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공이 닫혀 있다. 그 다음에 공변세포의 부피는 나 상태에 있다가 가 상태일 때보다 크다? 아니죠. 가 상태일 때, 즉 기공이 열려 있을 때가 더 큰 겁니다. 공변세포의 부피는. 얘가 더 큰 거예요. 지금 얘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작을 땐 이렇게 쭉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 삐에로 아저씨들이 뭐 강아지 같은 거 만드는 기다란 풍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게 바람이 덜 차 있고 흐물흐물하면요. 이게 이렇게 평평할 거라고. 근데 바람을 꽉꽉 채우면 그게 모양이 점점점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야. 그럴 대신 부피가 팽창하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변세포의 부피는 가 상태일 때가 나 상태일 때보다 더 큽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좀 잘 보시고. 앞에서 어차피 다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런 걸 암기를 안 하고 냅다 문제 푼다고 하면은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네, 정답과 오답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단지 그냥 답만 띡띡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문제 푸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맞는 건 왜 맞고 틀리는 건 왜 틀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